시장에서 도를 수여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부터 에코프로머티까지 그 이외에 신규적으로 상장하는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고, 이게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신규 상장주들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부터 거의 10거래일 이상 연기금이 풀로 매수를 해주면서 15거래일가량 상승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보면은 상장 당일날의 고가를 밀어내면서 사실상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로 확인된 그린리소스나 한선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동반된 점, 특히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작가가 28,700원인데 종가가 52,300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프리미엄 현상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 또한 개인 투자자의 굉장히 강한 유동성이 집중이 되면서 사실상 오늘만 하더라도 이 신규 상장주에만 거래 대금이 3조 원 이상 터졌어요. 3조 원. 그리고 하루에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각각 거래되는 금액이 최근에 평균적으로 6조에서 7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 종목들이 다소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장의 대부분의 유동성이 신규 상장주로 집중되고 있고, 또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합쳐서 2,000개가 넘는데 10개도 안 되는 종목에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종목들의 흐름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시장 흐름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루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신규 상장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국내 증시와 나스닥 간의 이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스닥은 사실상 11월 초부터 현재까지도 3주 이상 상승 랠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반등을 주고 나서 이렇게 바닥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착된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 경기가 현재까지도 안 좋습니다. 시진핑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외인 같은 경우에는 77%가 중국 증시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현재 국내 증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에 대한 여파가 국내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증시 반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개별주 위주로만 단발성 순환매가 지속이 되니까 사실상 시장에 강세 테마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머티의 상장과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가 현재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현재 미국 월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현재 중국을 누르고 있지만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재 사업들의 활성화, 인공지능 사업들의 활성화, 그리고 배터리 사업들의 활성화가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주고, 이 이익이 올라간다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증시도 올해까지 조정을 받고 2024년부터는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를 선도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른다면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거는 3주차 11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11월 전체 수출입 동향은 11월 1일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주요 품목 수출 현황 보면은 반도체가 작년 11월 대비 올해 11월 3주차를 기반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4주차까지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28억보다 높게 나오겠죠. 반도체 감산으로 인한 마이너스, 이 하락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또 이 완성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여전히 긍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작년 대비 5억 달러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성장성이 확대된 업종의 부재였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HBM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완성차 시장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시장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까지 순환매가 확산될 수 있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서 이탈한 77%가량의 외인 자금은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요.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처가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유동성 쏠림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당연히 특정 임계점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로 상장한 이후에 거의 500%가 넘는 수치로 연일 상승 사이클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했을 때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가장 강할 때고 올해 국내 증시 중에서 가장 좋을 때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을 때 상장한 종목도 500% 상승한 뒤에 어떻게 됐냐면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조정 없는 상승이 나온 종목은 분명히 임계점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줄 수 있는 투자자는 한정적이고, 특히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특정 임계점에 부딪히는 순간 기약 없는 조정이 나오게 되고 거의 고점 대비 50%가량 반토막이 났죠. 그러고 나서 현재 시점은 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약하기 어려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없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흐름이에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상장했을 때 거래대금 정말 많이 터졌고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한정적이고 당연히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붙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가 끌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임계점에 부딪히는 순간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 고점부터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천천히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을 걸 염두로 해서 차익 실현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돈을 다 썼으니까 내려올 때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은 거예요. 크게 받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척 한번 횡보해 주는데 이 반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전히 물려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투매와 실망 매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강세 사이클은 분명히 좋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위험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상장된 이 종목도 고점 대비 70%가량 빠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 정상적인 흐름이 절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내가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점에서 조정이 시작된다. 투매와 실망 매물이 나오는 시점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신규 상장주 10개가 안 되는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절반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어요. 상장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그 여파는 조정이 시작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파동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 무릉도원에서는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수익들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마켓 타이밍상 지금 시장은요, 연말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나스닥과 코스닥의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저가 매수를 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소 지루하더라도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 마켓 타이밍에 이 마켓 타이밍을 역행할 수 있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안전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투기성 종목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굳이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신규 상장들 상장만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모아놓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바닥부터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12월 연말 랠리까지 제대로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릉도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번 주에 딱 이 종목 우듬지파 한 종목만 애매하게 종료가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크게 수익을 내드리면서 사실상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신규 상장주가 아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점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